플러스 그 말의 파급력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스트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박지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급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를 서둘러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래 하셔도 되는데. 아니, 좀 전에 속보가 떴는데 네. 이 속보에 대해서 정말 그 실시간으로 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내일 모레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다들 속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또 우리 김기표 의원님께서 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된다. 네.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네. 예예. 자, 이제 상고가 되면 보통 파기 재판의 오타 아니냐는데 파기 자판이 있고 파기 환송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우리 그리고 심리 불속행 기각 심리 불속행, 같이 기각이 기각하는 있을 수 있고. 수가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파기 자판, 그러니까 자판기도 아니고 자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유죄로 보냐 무죄로 보냐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네. 만약에 무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고 기각 결정. 그렇죠. 무죄에서 검사가 상고했으니까 무죄는 상고 기각을 상고 하면 되고 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다라고 본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아예 선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파기, 자판, 스스로 판결하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396조에 나오는 거고요. 숫자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파기, 환송, 돌려보낸다라는 다시 가능성이 재판하세요, 이 있고요. 말이죠. 예, 다시 그거는 재판하세요. 이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유죄라고 대법원이 생각할 때라고요. 하는 거고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대선 출마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100만 분의 하나. 그건 대법원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면 돼요. 네. 아마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할 수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또 다시 대법원으로 또 상고할 수도 있고 상고하니까. 그래서 한참 더 걸리니까 걱정할 건 없다. 유일하게 걱정할 수 있는 게 파기 자판이라는 건데 그렇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소송 기록하고 그 전에 1심,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 그리고 형량까지 선고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하지만 선례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유죄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을 얼마를 선고할 거냐라는 것까지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죄라고 선고할 때는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 이후로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이분이 그 이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할 자료가 없다. 그래서 파기 자판은 선례가 전혀 없고 국민의힘에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알고 봤더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자판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없고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판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파기 자판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죠. 자기네들이 법원에서 볼 땐. 그래서 빨리 선고하는 게 이례적이긴 한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빨리 판단할 가능성은 그냥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무죄라고 보고 상고 기각하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법원의 현직 판사로서는 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분 판사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박지현 의원님 뭐 보충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조금 의견을 여쭤보면은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 자판 스스로 판단을 하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이 전혀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심리가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건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대선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사실 이건 기각할 사건이면 빠르게 기각해주자 이런 취지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유능하신 우리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래도 좀 정리해 보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경우는 말고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도 가장 문제될 게 파기 자판 정도다. 그죠?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시간상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파기 자판이 가능할 거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게 형량을 정하는 것도 사실심 정권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만 판단해주고 법리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만 판단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법리를 따라서 사실심 정권이랑 2심까지 그러니까 왜 집행유예 내가 유죄 다 받고 집행유예 판결 받고 막 그랬을 때 이게 다 유죄 받으면 상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형량에 대해서 상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한 게 유죄이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20년 동안 파기 자판한 사례는 그러니까 무죄라고 이미 피고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상고했더니 검사가 상고했어요. 근데 야 이건 무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이건 공소가 말이 안 돼요. 공소가 더 유리하게 피고인한테 판결해 줄 때 아마 네, 파기 네. 자판이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파기 자판 그렇게 파기 자판은 꽤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거 예, 왜냐하면 조사를 피고인은 더 해서 유리하게 네. 더 왔다 갔다 할 네. 거 없고 더 유리하게 해주는 건 있고 형량은 정하는 건 이론상도 불가능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무죄라고 생각하면 빨리 잡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 3일을 넘겨버리면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에 그렇죠. 따라서 유죄건 무죄건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 무죄라고 다 합의를 했는데 보니까 간단해. 그래서 무죄라고 무죄 맞아. 재판관들이 다 합의를 했는데 6월 3일 이후는 못하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633 원칙을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심에서 이미 6개월을 넘겨버렸어. 그래서 합치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대법원 입장에선 우리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공직선거법 원칙에 맞다. 이럴 이유 때문에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가 연락해본 이제 현직 이제 고위직 판사의 얘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걱정할 방송 게 나오려면 그 정도 취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재를 지금 그러게요. 댓글에서 네, 구독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크크크님, 정미진님, 네 그리고 다들 정말 똑부러진 설명도 감사하다. 아니, 원래 똑똑하신 분들이 네. 취재까지 이렇게 잘해오시면 어떡해요?